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재테크 전문가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부자 엄마의 강점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아들 둘 육아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없고 내성적입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예. 차마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예. 10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자주 감기가 걸리고 열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저녁에 응급실을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가서 새벽에 간신히 열이 떨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가 떴어요. 새벽 동이 튼 거죠. 저는 다시 짐을 챙겨서 회사에 나가야 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아이를 부탁하고 회사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아기 다시 열이 나는 건 아닌가? 아이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돈을 안 벌 수도 없었고, 또 그리고 나의 육아도 너무나 버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로 추가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과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약시로 바로 안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날 밤 제가 안경을 맞추고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기한테 유만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아이를 시력검사를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기한테 야채도 잘 안 먹이고 당근도 안 먹여서 이런가? 저는 그날 밤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거실에 나왔더니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들이 거실에 모두 바닥에 있었고요. 아이들이 정리를 하지 않은 장난감이 모두 늘어져 있었어요. 아침에 급히 나가느라 하지도 못했던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는 가득 차 있었죠. 식탁을 봤더니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공과금 청구서, 그리고 대출이자 청구서,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죠. 뭐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 도대체 잘하는 게 있긴 한 걸까? 직장도 육아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저는 다시 저희 아이들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저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렇게 버거워만 하던 저는 재테크 책을 4권을 출간하게 되었고, 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처럼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미혼모 코칭을 하기도 하고, 또 엄마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TV 특강에도 지금 2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재테크 강의로 엄마의 돈 공부라는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저를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재테크였고, 2번째 퍼스널 브랜딩이었어요.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은행이 합병이 되게 되었어요. 합병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지가 뜨게 되었어요. 명예퇴직 공고였죠. 명예퇴직 공고가 뜨고 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남은 사람들도 불안하긴 똑같았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해졌죠. 저 역시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아, 직장 생활은 언젠가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의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직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언젠가 끝날 수 있는 직장 생활 이후에도 나의 행복을 지키고 나의 가족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자 엄마가 되고 또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한 3단계를 정의를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나만의 직장을 떠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only one 강점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only one 강점을 바탕으로 나만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only one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네, 매우 쑥스럽죠.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질문해 주세요. 지금은 이제 말소리가 들리네요. 강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과묵해지게 되죠. 그리고 약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소곤소곤 조곤조곤 굉장히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누가 강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강점? 그런 거 없어 라고 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너무나 부족해 보였고 왠지 실패자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내성적이고 말이 없다는 걸 굉장히 단점처럼 생각을 하죠.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죠. 성공이 저의 요소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그러한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말이 없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고 혼자 있을 때 글을 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결국 저는 작가가 되었고요. 또 저는 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걸 오히려 더 편하게 느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강사가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5시간 주구장창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강사라는 직업은 사실상 말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말을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사의 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고 나서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제가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었던 것은 저의 약점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강의를 진행하고 어떤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뭐 하나 했다가 조금 하다가 말고 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깊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넓고 아주 얕은 지식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얕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됐고요. 그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얕은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점이야말로 그 안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약점에서 강점을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친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이 후배는
선글라스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는데 몇 주 있지 않아서 아기가 유산이 되게 되었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한 번 유산이 되고 그래도 다시 추스리고 회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유산이 되게 되었어요. 2번 정도 유산이 되고 나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타깝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을 낳게 되었죠. 그 친구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 만났는데 그 후배가 이야기했어요. 언니,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땐 정말 테이크아웃 커피, 아메리카노 맨날 마시고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정말 계속 생각하고 결국 못 마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예전에 알고 지냈던 출판사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지금 우리 책 표지 디자인 하는데 펑크가 나서 그러는데 책 표지 디자인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 후배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8년이나 쉬었는데 내가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 책은 아이를 위한 색칠 공부 디자인이었어요. 색칠 공부 책 표지였죠. 그 표지를 디자인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데 보니까 메인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메인 캐릭터를 좀 꼬마 아이, 예쁜 꼬마 아이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께 여쭤봤죠. 그러자 사장님도 그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그려서 그 책 안에 메인 캐릭터로 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출간이 되었죠. 색칠 공부 책이었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왜였냐면 표지는 엄마들이 좋아하게 세련된 표지였고요. 막상 펼쳐보면 꼬마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후배가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알 수 있었고 또 꼬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끝까지 색칠할 수 있는 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책이 대박이 나게 되었고 중국으로 수출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지금 그 후배는 요즘 공룡 종이접기 책을 만들고 있어요.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공룡 종이접기 책을 만들고 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정말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엄청난 돈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디자인 전공했고 선글라스 디자인을 했었어. 근데 지금 요즘 선글라스 껴본 적이 없어. 아니 어린이집 갈 때 선글라스 어떻게 끼고 가? 그쵸?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세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디자인에는 선글라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색칠 공부 디자인도 있고 웹툰도 있고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나의 조그만 강점이라도 그것을 세분화시킨다면 여러분의 강점이 더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 저의 친구 집들이에 가게 되었어요. 집들이를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이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방에 가서 봤더니 장난감 수납장이 놀라웠어요. 칸칸이 레고 칸, 장난감 칸, 자동차 칸, 공룡 칸 이렇게 편말을 써서 수납을 하고 있었어요. 수납이 너무나 잘 돼 있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은 장난감이 장난감끼리 섞여서 다 부셔지고 있었거든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이제 아이들도 좀 컸고 나도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야, 너 정리 잘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나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알아봤더니 동네에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수납 전문가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수납 전문가 과정을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게 됐죠. 지금은 이 친구가 정리 그리고 수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수입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너 우리 집 좀 자주 와. 그때 그 친구가 니네 집은 절대 못 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네 집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니야 그래도 도와줘 라고 했더니 그냥 버려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이제는 정리 수납 전문가가 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제 월급을 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경험, 여러분의 일상, 어쩌면 너무나 소소해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정리 좀 하고 그러는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난 안 돼.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난 더 많은 강점을 갖고 있어.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해졌어.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심도 강해졌어요. 몸에 살이가 나오려고 하죠. 자, 농담이고요. 강점, 여러분의 강점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다 생각해봐도 난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점표, 강점 발견표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이 칸을 채워보다 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넣다 보면은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정리나 수납이 잘하지도 못하고 사실 좋아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정리 수납이 너무나 잘하는 것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꼭 이 표를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점을 찾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강점이라 믿을 때 그것이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너 그거 강점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강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 별다른 그것과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강점이 꼭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강점과 소득이 꼭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엄마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한 달에 20, 30이라도 더 들어온다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선생님, 한 달에 20, 30만 원이라도 비상금이라도 마련해 둔다면 훨씬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의 강점이 소득과 연결될 때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졌던 마음이 나의 강점이 다시 소득과 연결될 때 엄마들에게는 자존감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이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아마 난감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었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5단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시크릿 리치 5단계 플랜이라고 해서 시크릿, 비밀. 그래서 여러분만 알아야 하는 비밀 5단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점을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이 없어도 여러분만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5단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크릿, 비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를 찾는 거예요. 나의 강점을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합병이 되고 나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때 저는 나 이 직장을 떠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재테크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강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주제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강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의 로드맵을 막연하지만 그려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니즈를 파악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아침에 회사를 가면 동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어요. 워킹맘들 아침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죠. 내가 돈만 있었어도 당장 때렸죠. 라고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키죠.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로 있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때 전업주부들 만나면 커피 마시면서 이러죠.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간이 떨려서야. 이놈의 돈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엄마들이 모두 돈 때문에 고민을 하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의 니즈? 이것이 바로 돈 문제가 아닐까? 엄마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렌드를 살펴보니 엄마들의 경제권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돈 관리를 엄마들이 하고 있는 트렌드였죠. 그런데 4단계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냥 콩나물 값도 정말 아껴야 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죠. 돈은 모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과연 행복으로 이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들 그냥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532에서 2는 무엇이냐면 소득의 20%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써라 라는 것이었어요. 나의 배움, 나의 건강, 나의 여행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발전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도 발전해요. 그리고 돈도 더 불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들은 이 아이디어에 굉장히 반응이 있었어요.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강의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지땡 TV 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와 정말 잘 알고 있던 지인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날도 아이들을 돌보고 전업주부로 10년 정도 지내셨던 분이에요.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그날따라 좀 고민이 됐어요. 아이가 하고 있는 학습지를 끊을까 말까.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7만 원이었거든요. 비싼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치사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치사해? 네가 더 치사해. 네가. 치사하다고? 이분이 완전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난 지금 애 학습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 집에 이제 우주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접시가 날아다니고 여러 가지 파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다행히도 2달 후에 이 남편은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직장에 갔지만 이분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 또 그만둔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 나라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애도 키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족이 안정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정말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지? 뭘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롱을 봤는데 장롱 안에 예전에 따놨던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요리를 진짜 잘해서 사람들이 와, 너 요리 진짜 잘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이분이 용기 충만해서 자격증까지 따두셨어요. 그런데 요리를 정말 잘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나 요리로 뭔가 해볼까? 라는 주제를 막연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렇다면 요리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식당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레스토랑을 차려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로드맵을 그려봤죠. 그 중에서 문화센터에서 이분이 쿠킹 클래스, 요리 강습을 굉장히 자주 들으셨어요. 아, 나도 한번 동네에서 요리 강습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 강습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 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엄마들에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요리 강습을 시작했죠.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요리 강습을 시작을 하면서 엄마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어요. 요리 강습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쏙쏙 들렸어요. 아니, 우리 동네는 정말 제대로 된 반찬 가게가 하나도 없어. 아, 나 만들 시간도 없고 요새 우리 집 다 김치만 먹어, 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김치와 김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 그럼 내가 반찬 가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니즈, 트렌드를 파악하게 된 거죠. 아, 엄마들에게는, 바쁜 엄마들에게는 반찬에 대한 니즈가 있다. 또 요리를 못하는 엄마들은 그런 걸 원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 반찬 가게를 창업한다면 별로 승산이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우리 애가 요새 아토피 때문에 정말 고민이야. 아토피, 유기농만 먹여야 되는 거였죠. 요즘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유기농으로 한번 반찬 가게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가는 좀 있었지만 더욱더 차별화시키고 고급화시키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내 이분이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입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수빈이네 반찬 가게가 열리게 된 거죠. 이 수빈 엄마 반찬 가게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반찬 가게가 잘 돼서 소문이 나게 됐고요. 이분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반찬을 더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이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어요. 밤에 잠은 못 자고 어깨는 너무나 아팠죠. 그날도 병원에 가서 통증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게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물어봤어요. 수빈 엄마, 반찬 가게 하려면 어렵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왜? 반찬 가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도 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조곤조곤 설명을 해줬죠. 실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왠지 이 설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어려웠던 과정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 가게, 수빈이네 가게의 2호점이 프랜차이즈로 열리게 되었어요. 창업 설명회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업 설명회를 통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이 되게 되었죠. 지금 이분은 일하는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소득은 10배가 증가되었어요. 더 이상 본인이 반찬을 만들지 않고 지금은 마케팅과 또 창업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아들 쌍둥이 엄마예요. 아들 쌍둥이 플러스 딸을 기대했는데 또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둘은 쌍둥이인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 상태 어떨까요? 매우 힘들어요. 어느 날 계절이 바뀌게 되었어요. 겨울 빨래를 해야 하는데 이불이 너무나 빨기가 힘든 거예요. 또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옷을 빨래를 너무나 자주 했어야 됐어요. 이분이 하다 못해서 어느 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빨래방을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래방에 갔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래방에 와 있다니. 결국 기다리다가 빨래는 못하고 다시 아이 학원에서 올 시간이 돼서 집에 가게 됐어요. 그날 밤 저녁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 빨래방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보내고 있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분명히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틈을 인식하는 것도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이분은 그 빈틈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빨래방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빨래방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은 대기하는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결국에 이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좀 대기가 없는 그러한 빨래방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대기를 하면서도 좀 즐겁게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 맘카페, 온라인 맘카페에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했던 일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바쁘지 않은 시간에 빨래방에 와서 빨래를 하게 되면 적립금을 2배로 주는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와서 빨래를 만약에 넣어두면 적립금이 2배로 쌓이는 거죠. 엄마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굳이 그 시간에 가서 적립금 조금 받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시간대가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시간대가 분산되면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 빨래방 한 곳에는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서 캡슐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엄마들이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한 거죠. 엄마들은 거기 앉아서 뭔가 럭셔리하게 차를 마시면서 빨래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이분의 빨래방이 너무나 잘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3호점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빨래방이라는 것이 본인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코인 빨래방처럼 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무슨 강점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 어쩌면 내가 관찰하는 그 순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여러분이 로드맵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부자 엄마 강점 소득 4사분면을 말씀드려요. 이 4사분면은 W는 work이고요.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그 근로를 이야기해요. B는 브랜딩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는 신인의 반찬 가게처럼 뭔가 신인의라는 나만의 브랜드를 내가 작게라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창업 같은 것이 모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면 나와 비슷한 플랫폼이 다시 바탕이 되어서 복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같은 것이 될 수 있고요. 요즘에 요리 같은 경우에도 요리를 통해서 그 신인의 반찬 가게가 웹사이트를 열게 되었는데요. 웹사이트에는 수많은 엄마들이 반찬을 주문하러 들어오게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구 이벤트를 걸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후라이팬을 주문을 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엄청 싸게 같이 살 수 있어요 라는 팝업 이벤트를 올리게 되었죠. 바로 신의 반찬 가게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다시 광고 수입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WBSP 이 4분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로드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난 W에 있잖아. 내가 안 나가면 수입이 없어 라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그냥 W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직장 생활은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져요. 언제 끝나? 어떻게 잘 되는 거야? 라는
막막함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W, B, S, P까지 나만의 로드맵을 그리고 나면 지금의 이 시간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야. 나의 브랜드를 준비하는 시간이야. 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시간이야. 라고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부자 엄마 강점소득 사사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나만의 W, B, S, P 이 사사분면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점 소득을 만드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절대로 쉽지 않았고요. 수많은 엄마들이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제가 처음에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몇백 페이지를 쓸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찬 가게를 열려고 했던 그분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반찬은 만들어 봤지만 어떻게 가게를 해본 적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빨래방을 하시려던 분도 내가 빨래는 해봤지만 빨래방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이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냥 나 해본 적도 없는데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는 도대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다 배워서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도 맞는 생각이고 두 번째도 맞는 생각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선택을 누가 할까요? 바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배우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애가 올 시간이 막 되고 또 돈도 아이한테 쓸 돈도 부족하죠. 여기서 많은 엄마들이 주저앉게 돼요. 저의 지인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좀 많이 큰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도 소소하게 좀 벌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어요. 선생님 한번 요양사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자격증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게 되셨고요. 지금은 소소하지만 자신의 월급을 벌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힘들지만 이분에게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사람마다 정말 너무나 강점이 다르고 그것은 정말 빛나는 가치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나서도 리스크라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도 내 길을 인생 2막을 열어야겠다라고 다짐할 때 그 리스크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온리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나의 소득 시스템을 창출을 해내고 나서도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에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땡땡 비어가 유행을 하게 되었어요. 봉땡 비어가 유명해지면서 땡땡 말땡 비어가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모든 것은 굉장히 카피되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경쟁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만의 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퍼스널 브랜딩,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재테크 전문가가 돼볼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재테크 전문가가 너무나 많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아이도 있고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엄마들이 굉장히 시간도 없고 또 공간도 없어요. 엄마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없고 또 공간이 없게 되죠. 그렇지만
가장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SNS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거의 유튜브를 촬영하는 시간은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간 시간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한 3시 정도, 그 전까지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공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SNS 채널을 이용해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거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62세의 유튜버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현재 구독자가 27만 명이고요. 집밥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의 전 직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벼농사를 짓는 분이셨어요. 벼농사와 고추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셨죠. 그리고 집밥을 만들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엄마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내가 유튜브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새 찍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김장김치였어요. 200만 뷰를 기록을 하게 됐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한 것도 없고 나는 차별화돼. 난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과연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요리를 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검색을 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 내가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첫째,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1년에 몇십억을 버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1년에 10억 이상을 벌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게임 채널을 하려고 했을 때 게임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요. 보통 그 당시에 게임 공략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본인은 게임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게임을 그냥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니야. 나처럼 게임을 잘 못하지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유튜버의 신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게 되셨어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짬뽕집, 짬뽕 전문점이 유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짬뽕집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됐죠. 그러자 그 요리 대표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집에 가면 정말 메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낭비되는 재료비도 굉장히 많아요. 짬뽕으로 하고 나니까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낭비되는 재료가 없어지고 그리고 짬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돈공부라는 책을 출간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꼭 엄마여야 돼? 엄마, 아빠, 동생 다 할래. 모두를 위한 돈공부. 어땠을까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타겟을 좁히고 범위를 좁혀야만 여러분만의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기 쉬운 솔루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왕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전략을 따라할 수 있게끔 마련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투부 법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투자하면 부자 엄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강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저녁 7시가 되었어요. 가족이 모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브라운 계열의 편안한 가죽 소파에 앉아서 엄마가 아기에게 그림책을 읽어줘요. 그림책을 읽어주자 아기가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엄마 더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시계를 잠시 보더니 이제 9시야. 우리 애기 잘 시간이야. 그러면서 이마에 키스를 해주죠. 창밖으로 달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 장면 어떤가요?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상상했던 장면이었어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뛰어와서 아이를 픽업하죠. 아이를 픽업하고 나서 저녁을 먹이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장난감 자꾸 그러면 갖다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간신히 먹이고 나서 이제 알림장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알림장에 받아쓰기가 내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앉아봐. 다시 받아쓰기 공부 시작하게 되었어요. 철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자, 써봐. 갔습니다가 아니라 갔습니다. 갓. 쌍시옷. 저는 매우 큰 소리를 내게 되죠. 저희 집 분위기 어떨까요? 매우 험악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어요. 그러자 아이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죠. 오늘은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려나. 저는 기도하죠. 아이가 얼른 한글을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 집에 밤이 저뭅니다. 창밖의 달은 구슬퍼요. 아주 어두컴컴. 저는 오랫동안 행복하지 못했어요.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았고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되는 것 같았어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나 왜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자격이 있는 엄마인가?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줄 때, 나의 강점을 봐줄 때 비로소 아이의 강점도 볼 수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강점을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강점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큰 행복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자 엄마 강점 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강점 혁명이 일어날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자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강점 혁명이라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엄마! 강점 혁명! 빛나는 강점을 지닌 엄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